자, 일단 그 전에 축하하고 넘어가야죠. 언제 들어올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던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런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모든 공식 채널에서 11월 런칭 이미지를 딱 올리면서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도 금방이지 뭐. 이제 8월도 다 갔는데 뭐 11월 금방 오지 뭐. 이제 18월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사실 제가 디즈니 플러스를 안 봐도 되는 이유의 그 영상을 만든 것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 올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11월에 런칭한다고 딱 뜨더라고요. 이거 뭐 매달 결제로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지난번에 디즈니를 안 봐도 되는 이유에 대한 댓글들을 이제 몇 개를 좀 살펴볼 건데, 거의 대부분은 역시나 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답게 뭐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약간 이런 톤으로 반대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저한테 짓거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스타워즈 드라마 만달로리언은 꼭 보고 싶다, 뭐 이런 다른 컨텐츠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애기 키우는 집은 어쩔 수 없이 구독해야 한다. 디즈니가 악랄한 게 한국 출시를 앞두고 기존 OTT 업체들과 제휴를 끊어서 디즈니 플러스를 무조건 보게 만드는 뭐 이런 이제 세태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뭐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 의견에 동의를 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드라마를 더 봐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뭐를? 마블 영화들을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들, 매니아들은 다다 액션이니까 볼 게 많아지면 당연히 좋지. 설마 다다익선 뜻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팬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안 봐도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디즈니 플러스를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마블 드라마 굳이 안 챙겨봐도 된다라는 거를 약간 이렇게 디즈니를 살짝 어그로를 끌어서 만든 영상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얘기는 아마 지난번보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요, 마블 드라마 때문도 아니고요, 스타워즈 드라마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거 너무 별거 아닌 이유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아 뭐야, 뒤로 가기 눌러야지. 갑자기 잠깐만, 뒤로 가기 누르기 전에 잠깐만 제 얘기 좀 잠깐만. 네. 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냐. 다른 영화들, 뭐 디즈니 영화든 뭐 마블 영화든 뭐 어떤 작품들이든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들은 VOD로 어쨌든 나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나와도 아마 VOD로도 같이 출시가 될 거예요. 뭐 돼야지.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품들은 다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목을 몰라서 못 찾아. 보통 같은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기후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상기후를 주제로 만든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가 한두 편이 아니라는 거죠. 사자가 사냥하는, 뭐 늑대가 사냥하는 동물들 다큐, 돌고래 다큐 이런 거 검색해도 엄청 많다는 거야. 우리가 뭐 시즌 제로 하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목을 알잖아요. 큰 제목이 있고 그 에피소드 시즌 몇에 몇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라도 할 텐데, 보통의 다큐멘터리들은 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큐 영화예요. 분명히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열심히 찾아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봤던 그건가? 내가 앞부분을 못 봤는데 지금 앞부분이 이런 내용을 내가 지금 쭉 보다 보면은 막상 그게 또 아니에요. 그나마 요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풀 버전보다는 중간중간 내용이 생략된 편집 버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봤던 내용 전체를 다시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풀어주는 얘기들이 보통 나무위키라든가 어디 무슨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이런데 정리가 안 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큐멘터리가 뭐 시청률이 나와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그거 보고 나서 저기서 나왔던 저런 신기한 사실들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막 알려주고 막 그런 흥미 위주의 과학 상식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정말 많은데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흥미 위주의 어떤 과학 상식이라든가 대충 들었는데 깊이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조금 더 채워주기도 하고, 전혀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제 채널의 수익을 올려주기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디즈니 플러스를 볼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진짜 쓸데없는 정보요. 물론 그뿐만이 아니죠. 아직 뒤로 가기 아직 안 누르셨죠? 바로
소니 영화의 작품들이 영구적으로 공개 계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니가 디즈니 플러스랑 막 이렇게 그 스파이더맨 때문에 막 이렇게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막 말들이 오가다가 결국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영구 독점 공개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약이 자그마치 1조 원입니다. 뭐 폭스나 뭐 스타워즈나 뭐 마블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적어도 VOD 시장만큼은 뭐 사실상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왜냐면 영구적으로 건대잖아. 영구적으로. 중간에 뭐 틀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소니 영화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니는요,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넷플릭스나 기타 여러 플랫폼에서도 다 방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VOD라고 얘기하는 결제해서 보는 이런 영화나 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구 소장 이래가지고 뭐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VOD 계약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VOD는 계약제예요. 예, 계약직 직원입니다. 뭐 2년, 3년, 뭐 길게는 5년, 10년 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 배급사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왜 예전에 천지희순국님이 지적을 했던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나라에서 못 본다 해가지고 막 온갖 VOD에서 막 없었잖아요. 그나마 지금 다시 리마스터링을 해가지고 이제서야 다시 VOD로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VOD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영구 소장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못 보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VOD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런데 소니는 디즈니의 영구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장점, 그 세 번째는요, 영구 보존입니다. 바로 디즈니가 만들었던 작품들을 뭐 계약하고 상관없이 얘네 집이잖아, 얘네 고향이잖아, 평생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즈니가 직접 만들었던 컨텐츠들이 거의 주로 올라오는 곳이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물론 소니라든가 뭐 다른 영화사들이 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영화사들의 작품들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 상영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것들을 제외한 디즈니 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폭스, 지금은 그냥 20세기 스튜디오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블 스튜디오, 스타워즈, 이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VOD가 제가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우리 작품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도요, 평생 넷플릭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작품들은요 1, 2년 뒤에 갑자기 VOD로 나와요. 저거 내가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봤던 건데 이게 왜 올레 TV에 있지? 지금 그렇게 나온 작품들이 꽤 됩니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영구 독점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넷플릭스가 제작이 아니라 배급만 하는 작품들에도 가끔 보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붙어있으면 그냥 전부 다 넷플릭스에서 만들고 넷플릭스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 작품들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영화였던 승리호 같은 경우도 원래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넷플릭스에서는 1도 제작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되기 위해서 제작비 플러스 배급료 개념으로 또 얼마를 더 받으면서 승리호가 넷플릭스로 들어왔죠. 근데 뭐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승리호도 어느 날 뭐 1, 2년 지나서 그냥 VOD나 이런 데 풀릴 수도 있어요. 뭐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넷플릭스의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이제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그 더 수험이라는 그 메뚜기 때 나오는 약간 공포 영화 이런 걸 봤는데, 진짜 개 핵노잼이더라. 아니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나만 당할 수 없지. 얼마 전에 그런 댓글, 여기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넷플릭스도 썸네일만 1시간 보다가 끈다고. 콘텐츠 보유량은 많지만 볼만한 게, 재밌는 게 없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조차도 이제는 믿고 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 엉준이 리뷰를 한 다음에 볼까? 누가 리뷰를 해주겠지? 재밌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봐야지? 이러면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이 작품의 재미라든가 뭐 완성도 혹은 작품성에 대한 반감도 생각보다 꽤 크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한국에서의 회원 탈퇴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승리호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옥자라든가 혹은 그 외에 뭐 넷플릭스에서 뭐 좀 인기 있는 작품들, 그럴 때 한철 슥 들어왔다가 슥 빠진다라는 거죠. 넷플릭스가 이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 작품 자체에 개입하지 않는 거는 좋아요. 이제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아카데미에 뭐 굉장히 많은 넷플릭스 작품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있고, 그 창작자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준다는 면에서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보유하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도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예술가들한테만 재밌는 작품들도 있거든. 혹은 저처럼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
사람들한테만 재밌는 작품들도 있어요. 막상 대중들이 볼 때는 진짜 이딴 거를 평론가들이나 보세요 이러면서 그런 작품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완전히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디즈니 플러스를 또 예로 들면 디즈니 오리지널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어느 정도 그 제작자들이 또 간섭을 하니까 기본적인 완성도는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물론 둘 다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디즈니 플러스에는 성인 콘텐츠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백라이프 3화 19분 50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없으니까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골라야 된다. 하나는 무조건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디즈니 플러스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디즈니만 가지고 있는 컨텐츠 밖에 없기 때문에 작품의 숫자는 적을지언정 오히려 볼만한 거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 외할머니 댁에서 잠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집이 케이블 TV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중파 방송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알죠? 옛날 그 안테나. 근데 그 안테나도 공중파는 나올 거 아니에요. KBS, MBC, SBS. 근데 그것도 다 제대로 안 나왔어. 유일하게 깨끗한 화질, 깨끗한 음질로 나오는 채널이 KBS 1채널이었어요. 아우 진짜 TV 틀어도 재미없겠다 싶은데 막상 한 채널만 나오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재밌더라고. 6시 내 고향이 그렇게 유익한 방송인지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지금은 또 안 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적은 양의 퀄리티 있는 작품들이 많은 곳이 디즈니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블 드라마 이런 것까지는 굳이 챙겨볼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 혹은 소니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 또 앞으로 올라올 폭스 작품들, 또 폭스도 이 IP가 많잖아. 컨텐츠가 많아서 또 벌써부터 드라마 아니면 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계획이 많지만 그런 그 작품 라인업들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넷플릭스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진대요 딱 해서 티저 예고편 딱 올라와.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이 감독이 넷플릭스 거 만드네. 요 정도 느낌인데 디즈니 플러스는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이걸 가지고 오리지널을 만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즈니의 4K로 올라간 다음에 사실 VOD가요 720p도 많고 1080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 VOD로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질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저도 아직 보진 않고 있지만 직접 봐야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하는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포함해서 정말 볼만한 작품들이 알차게 들어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한번 보자고요. 넷플릭스 해지하고. 자, 그리고 오늘은 중간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무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와이프 채널 아시죠? 퀸비님의 스톱모션 채널에서 만든 인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덕깨비라고 돼 있어서 아직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은 신규 캐릭터지만 곧 조만간 이렇게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프린팅을 한 건 아니고 직접 그린 겁니다. 다 손수 다 하나하나 이렇게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가지고 만든 이 포장.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바로 덕깨비입니다. 우리 또 몽몽냐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몽몽냐냐에게 아주 중요한 멘토라고 해야 될까? 구루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할 캐릭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덕깨비여서 오리인데 도깨비야. 약간 오리너구리가 약간 그 지구상에서 혼종인 동물인 것처럼 여기는 이제 도깨비 방망이도 들고 있고요. 파우치 요새 요런 미니 파우치가 또 인기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요런 거. 또 망토도 있고 또 신발까지 이렇게 해서 다 수제로 만들어진 수제 인형입니다. 짜잔. 여기 신발도 벗겨져요.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이거 다 손수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제작을 한 인형인데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정판입니다. 이 똑같은 인형을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리미티드 에디션의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링크 남겨놓고요. 자세히 또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퀸비의 스톱모션 채널은 아직은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수익 창출이 아직은 조건 달성하기가 굉장히 빠듯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그 쿠키 영상에다가 퀸비님 작품을 걸잖아요.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이런 것도 구매를 해주셔야 또 요걸 판 수익금으로 또 이제 다음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좋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또 취향에 맞춰서 또 이게 만들었으니까 사세요. 사시라니까 사라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기 인형 구매자 생겼어요 합니다. 아 진짜? 와우. 영상이 또 조금 자주 올라오다가 갑자기 뜸해졌죠? 방금 전까지 방구석 일렬 이제 영상 편집하느라고 또 이게 영상 납품업자가 된 지 이제 뭐 한 2년 3년 됐는데 뭐 할 때마다 피곤하네. 어쨌든 방구석 일렬 뭐 재밌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제 목소리 나오거나 이럴 때 시청자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알죠?